부모님이 자존감이 있다면 그 나를 소중하게 생각하는데요. 나를 소중하게 생각한 정말 자존감이 있는 사람은 나만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이거는 자기 애하고는 좀 다릅니다. 자기 애는 옆에 있는 사람은 다 싹 죽여놓고 나만 이렇게 두드러지는 걸 자기 애라고 해요. 근데 네. 그게 아니고요. 네. 자존감은 나도 소중하니까 나도 소중한데 옆에 있는 너는 얼마나 소중하니? 이렇게 같이 봐줄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존감이 높은 엄마는 자기도 소중하게 생각하지만 내 옆에 있는 아이도 나의 소유물이나 나의 대치물로 여기지 않고 하나의 인격적인 존재로 소중하게 존중하면서 키울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은 거기서 난 소중하구나 라는 걸 알게 되고 또 엄마가 소중하기 때문에 남의 이야기에 그렇게 쉽게 흔들리거나 예를 들자면 옆집 아줌마가 자기 좀 그런 거 있어. 그러면 집에 들어와서 뭐라고 나한테 그랬다가 내가 다시는 세 번 곱씹고 막 곱씹으면서 커지죠. 이렇게 골똘히 생각하면 다시는 내가 저 아줌마랑 이야기하나 봐. 네. 이런 것들이 무의식적으로 아이들에게 삶에게 자꾸 영향을 미치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지 않고 당당하게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면서 아이들은 그게 하나의 중요한 역할 모델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역할 모델이 왜 중요하냐면요. 아이들은 이론으로 머리로 듣고 배우는 것뿐만이 아니고요. 삶의 경험을 통해서 배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많이 미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아이들은 부모의 자존감이 높으면 당연히 아이 자존감도 자연스럽게 올라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죠. 저희 아이를 키우면서 아까 김영규 씨가 거울 얘기를 했는데 이렇게 정말 엄마를 이렇게 띄워가지고 자기 위에 이렇게 더 씌워가면서 스스로를 만들어가는 것 같은 느낌을 참 많이 받았어요. 그러니까 나의 자존감이 아이의 자존감이 된다는 것. 근데 아까 제가 이렇게 들으면서 2세부터 7세까지 네. 아이의 자존감이 형성된다고 하셨는데 네. 그러면 이제 7세가 지나면 포기해야 되나요? 굉장히 중요한 질문. 네. 왜냐하면 아마 보시는 어머님들이 이러실 거예요. 난 이미 지났는데 네. 그럼 어떻게 하나요? 이런 네. 말씀을 지금 아마 궁금해하시는 어머님들이 계실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네. 전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심리적인 힘 중에 참 위대한 힘이 뭐냐면 좋은 힘이 뭐냐면 탄력성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쭉 늘어졌더라도 조금 격려하면 다시 탱탱하게 이제 힘을 다시 회복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럼 그 시기들이 언제냐면 이게 평생 갑니다. 사실은 평생 가는데요. 정말 다행이에요. 예, 이게 한번 그래도 중요하게 한번 시점이 되는 것이 이게 이제 사춘기예요. 그러니까 사춘기 때는 정말 중요한 시기여서 이때는 이 초기 때 그 못 이루었던 여러 가지 발달 과제를 다시 한번 재형성하는 시기입니다. 네. 그래서 이 시기를 좀 잘 견뎌내면 그러면 아이들이 이때 다시 한번 재형성이 되면서 되고요. 나중에 또 크면서 여러 사람과의 교류를 통해서 이것이 재형성이 될 수 있으니까 네. 이거 너무 염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근데 네. 중요한 시기니까 조금 더 집중하셔야 되는 거는 맞죠. 네. 네. 언제나 아이를 키울 때는 우리 그리고 네. 자존감이 지금 들어보니까 결국은 사회성하고도 연관이 네네. 깊게 있는 것 같아서 네네. 네, 어머님도 좀 눈여겨보셨으면 좋겠는데 김영규 씨 혹시 아이한테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뭐예요? 저희 아들도 요새 장난을 많이 치는 네. 시기라서 지금 민재가 민재가 6살. 예. 6살이거든요. 그러니까 개구지지배죠.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도 이제 뭐 하지 마라.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하지 않는 가만히 있어, 움직이지 마 이런 식의 그런 좀 특이한 얘기들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뛰지 마라, 이런 얘기를 가장 많이 해서. 특이하지 않아요. 우리 엄마들이 맨날 하는 말이에요. 네. 부정적인 얘기라서 약간 걱정이 되기도 하는데 네. 어쩔 수 없이 그런 얘기를 하게 되더라고요. 네. 하면서도 아차 싶죠. 네. 근데 어떤 책에서 보면요. 어렸을 때 가장 많이 듣고 자란 말이 이것도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김현규 씨 네. 어렸을 때는 어떤 말 가장 많이 들었어요? 근데 저도 호기심도 많고 네. 장난도 많이 쳤기 때문에 부모님이 너무 위험한 행동하지 말아라 그런 얘기를 많이 들은 것 같습니다. 네. 어렸을 때 그렇지 이런 않아요? 말을 네. 들으면서 자라도 네. 이렇게 훌륭하게 자랍니다. 어머님들. 근데 우리나라 아이들이 가장 많이 듣고 자란 말이요. 가서 공부해! 제가 가장 많이 들은 말이 아닐까 싶은데. 근데 하버드대 학생들이 가장 많이 듣고 자란 말이요. 다 잘 될 거야. 괜찮아. 이 말이라고 합니다. 너무 많은 차이가 있죠. 우리 엄마들을 굉장히 반성하게 하는 말인데 우리 아이의 자존감을 저하시키는 부모님들의 말이 있습니다. 저희가 화면으로 준비했거든요. 잘 눈여겨서 보시기 바랍니다. 학교 다녀왔습니다. 왔니? 얼른 손부터 씻어.
너 꼭 비누칠까지 해서 깨끗이 씻어야 한다. 알겠어요. 하고 있잖아요. 너 뭐하니? 엄마가 비누칠 하라고 했어 안 했어? 손을 그렇게 대충 씻으면 그 세균이 나중에 다 네 입속으로 들어가는 거야. 그럼 감기 같은 것도 쉽게 걸리고. 그러니까 항상 밖에 나갔다 집에 들어오면 손부터 씻으라고 하는 거야. 다 했으면 얼른 옷 갈아입어. 엄마를 향한 아이의 따가운 눈초리, 그리고 불만 가득한 표정과 행동들. 엄마의 명령과 강요, 훈계와 설교는 아이에게 이런 반항심만 키워줄 뿐입니다. 슬기야, 이제 게임 그만하고 들어가서 숙제해야지. 잠깐만요. 이거 딱 한 판만 마치고 할게요. 너는 왜 항상 한 번 말하면 듣지를 않니? 얼른 안 들어가. 너 엄마가 열쇠 동안 안 들어가면 알아서 해. 컴퓨터고 게임기고 다 갖다 버린다. 하나, 둘, 셋, 넷. 훈육을 핑계로 아이에게 가하는 경고나 위협, 아이의 분노를 쌓아올리는 지름길입니다. 엄마들은 다 저렇게 하나 봐요. 하나, 둘, 셋. 제가 항상 하는 건데 저런 말들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선생님. 어떻게 말해야 될까요? 안 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네. 안 할 수 네. 없고, 그리고 또 사실은 저러고 나면 어머님들이 그날 밤에, 아빠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네네. 밤에 이 뒤에 뒤통수에 죄책감이 이렇게 달려가지고, 얼굴에 굉장히. 뽀뽀 100번 해준다니까요. 네, 그래서 잠잘 때는 너무 이쁜데 왜 눈 뜨면 이러니 이제 이렇게 엄마들이 말이에요. 대부분 네. 이제 이렇게 하시죠. 근데 이제 여기서 보면 아까 저 아이 얼굴에서 이 그 생생한 그 저항심 이런 거 아마 좀 보실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여기에 보면 저 어머님 느낌이 어떠셨어요? 아까 막 이게 이야기하시는 어머님에게서 느껴진 느낌. 잔소리를 어떠셨어요? 너무 많이 한다. 너무 많이 이제 그만하지. 하는데 네. 이해가 또 공감이 가고. 그렇죠. 뭐. 예, 예. 엄마가 말씀을 너무 잘하시죠. 네. 예, 그래서 저 정도면 국회로 보내도 되겠다. 그렇잖아요. 네. 예, 근데 이렇게 아동기 때는 사실 저렇게 똑똑한 엄마보다는 좀 따뜻한 엄마, 예, 그 명확한 엄마 이런 엄마가 좀 더 필요한 것 같아요. 근데 아까 여기에 지금 명령과 강요, 훈계하는 경우를 보면 저 아이